주식에 접근하는 방식은 투자와 트레이딩이 있죠. 안녕하세요, 신편학입니다. 제가 늘 얘기하는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. 주식 투자는 한 기업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그 기업이 잘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요. 그걸 키우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.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예요.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주식 트레이딩이죠. 차트를 놓고 그 심리적 방향성을 놓고 그 지표와 여러 가지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 방향성을 정하고 샀다가 파는 행위를 트레이딩이라고 하죠. 그렇지만 TV에서 나오는 어디 투자 자문 회사, 어디 투자 자문사 대표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거의 99% 투자를 얘기합니다. 하지만 제가 그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. 그 지표상 몇 가지를 놓고 오를지 내릴지를 판단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. 우리가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도 알아야 되고요. 뭐 이익을 잘 내고 있는지, 회사가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, 그 대표 역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, 그리고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감안을 하셔야 돼요. 뭐 현금 흐름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, 심지어는 공장까지 가서 그 공장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.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. 우리가 그 여의도 가서 보면 전부 뭐 서울 연구대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이 허다한데도 이익을 쉽게 내지 못하는 곳이 주식 시장이에요. 주식 투자 시장이에요. 그 펀드 평가사라는 곳이 있어요. 펀드 수익률 자체가 30%, 40% 수익률이면 아주 높은 우수한 편에 속하는 거죠. 주식 투자로 돈 버는 워렌 버핏이라든지 조지 소로스 뭐 이런 사람들이 매우 위대하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그 통계 그 1년 내는 거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, 전부 다. 그 소위 말하는 주식업계에서는 즉 TV에 나오는 사람들 있죠. 우리 어디 무슨 투자자문회사 대표, 어디 증권회사 대표. 그 사람들은 단기 트레이딩 자체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. 그 서울 연구대 나와가지고 무슨 증권사 있죠. 뭐 대신투자증권, 무슨 증권, 무슨 투자자문회사 뭐 이런 곳이 아니라 그 방에다가 컴퓨터 2대 놓고 트레이딩 한다고 하면 부모님이 가만히 있을까요? 우리 아들 서울대 나왔는데, 연구대 나왔는데 투자자문회사가 아니라 방에다가 이렇게 컴퓨터 2대 놓고요. 그렇게 한다면 부모님이 가만히 있을까요? 짱이에요. 그 직업의 귀천이 있죠. 지금도 있어요. 산업공상이라고 하죠. 주식시장에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에요.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입장벽이 낮은 이 트레이딩 시장은 중졸, 고졸 출신도 슈퍼스타가 될 수 있죠. 뭐 1년에 몇백 퍼센트, 몇천 퍼센트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? 펀드 매니저가 중졸 출신이 있나요?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아는 지인분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. 펀드 매니저가 몇 분이 있는데 대부분 서울대 출신이고요. 공부양 자체가 다르다는 건 사실이에요. 뭐 국제 정세, 산업 섹터 뭐 접근하기 쉽지 않은 단어들이잖아요. 그런데 이런 산업들의 부류가 한두 개가 아니죠. 이런 건 그 조건 검색 시 한두 개로 분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주식시장은 우리가 좀 다르게 보면 지식 싸움의 시장이에요. 지식
보이는 숫자를 가지고 싸우는 시장이라는 거예요. 하지만 그 방대한 양의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그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. 쉽게 말하면 상상해서 진입하는 시장이 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 만원에 샀으니까 뭐 1년에 뭐 한 2만원은 가겠지? 이런 식인 거예요. 여러분 1년 안에 갈까요? 물론 갈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. 그 물음표가 붙을 만큼 높은 확률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 5% 조건식 있죠. 그거 잘 다듬어 가지고 15번만 먹으면 되는 시장인데, 제가 여기서 왜 15번이 5% 15번이라고 하냐면 5%씩 15번이면 100%가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우리는 그 금액을 다시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보시면 그 금액을 다시 때려 넣기 때문에 15번째 2배가 되는 시장이에요. 우리가 쉽게 얘기했을 때 그 손절 있죠. 그 손절이 났을 때 손절 감안해도 18번 정도만 먹으면 되는 시장인데 말이죠.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그 통계를 얘기를 하고, 제가 통계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드러나 있어요.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. 국제 정세, 모든 산업의 전반적인 분야, 뭐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지식, 그 주식 트레이딩이 아니라 투자를 할 때 펀드 매니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뭐 자격증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.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한 개인이 모든 걸 한다?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림도 없어요. 멘탈도 정말 강해야 됩니다.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. 회사가 날 속이지 않았다는 사실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. 그 조건 검색식은 손절 라인을 잡고 그냥 손절하면 그만이에요. 그 다음에 수익 내면 돼요. 손절보다 수익이 많은 조건식만 사용하시면 돼요. 그 거래량과 그 가격 변동의 보조지표 몇 가지면 금세 그 1, 2% 조건식은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, 그리고 그 금액을 나눠서 위험성까지 대비할 수가 있죠. 그 워렌 버핏, 뭐 조지 소로스만큼 뭐 좋은 대학, 방대한 양의 공부 양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. 그 사실 조지 소로스는 그 헤지펀드라고 하죠. 헤지펀드 출신이에요. 화폐 가치에 대한 공매도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시장에 진입도 못해요. 국내 주식시장에 대입할 수도 없어요. 우리는 기관도 아니고요, 외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없어요. 자,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뭘 할 거냐. 여러분들 집에 컴퓨터 한 대씩 다 있죠? 그 컴퓨터를 켜놓고 영웅문 주식 차트를 엽니다. 뭐 다른 증권사는 상관없어요. 그런 다음에 주식 종합 차트라고 있어요. 여러분들 그 종합 차트 창을 열고요,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식 종합 차트 창을 열게 되면 요 이동평균선과 거래량이 나와 있어요. 지금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21선, 61선 이 두 종류밖에 안 나와 있는데, 이건 제가 그냥 보기 편하려고 그냥 지정을 한 거예요.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, 여러분들 보기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. 그 다음에 뭘 하냐, 내가 잘 알고 있는 보조지표들 있죠. 그 보조지표가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.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보조지표, 가장 잘 알고 있는 보조지표, MACD여도 상관없고요, 스토캐스틱이 상관이 없고요, OBV라든지 여러분들 그 아는 보조지표들 있죠. 그런 거 한 3개, 4개 정도 일단 열어요. 여 밑에 보조지표가 너무 많게 되면 이 위에 봉 차트가 눌리기 때문에 4개 이상은 열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. 그런 다음에
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수급 매매 종합이라고 해서 종합적으로 그날 당일 수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있는데, 이 창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. 그냥 네이버에 보시면 그 당일날 상승 상위 종목들 있죠. 네이버 증권 들어가셔가지고 상승 상위 종목들 쭈르륵 놓고 당일날 15% 이상 오른 종목들을 놓고 공통된 지표들을 찾아봅니다.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, MACD가 어떤지, 또 캔들의 형태는 어떤지, 뭐 전날 뭐 응봉인지 갭으로 띄웠는지, 아주 기본적인 것들 내가 적을 수 있는 만큼만 적고 그 공통점들을 한번 간추려 봐요. 그런 다음 공통점들은 조건 검색식에 집어넣습니다. 우리가 보면 이 조건 검색식 보면 여기다가 아까 지정해놨던 보조지표들의 흐름과 방향을 이 보조지표에다 하나씩 넣어봐요.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성과검증이라는 이 버튼이 있어요. 이거는 영웅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. 이 성과검증을 눌러서 한 달, 두 달, 뭐 길게는 6개월에서 1년, 이런 과정의 양을 처음부터 너무 방대하게 잡지 마세요. 지속 가능해야 되니까. 그걸로 잘 맞는지 아닌지만 확인하시면 돼요. 그렇게 해서 조금씩 확률을 높이시기만 하시면 돼요. 자, 여러분들이 이게 첫 번째 할 일입니다.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 주말인데 이따 여러분들 가족들과 맛있는 거 드시고요.